사연을 읽어볼게요. 난 물질적으로 가진 건 없어도 너무 행복합니다. 내 곁엔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이죠. 지금 내게 무엇 하나 해주진 못해도 곁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내를 바라보면 자꾸만 눈물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우린 비록 가진 건 없었지만 사랑이라는 믿음 하나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전 아내가 내게 해준 건 없어도 행복해했고 아낸 제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정처럼 아이 둘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보면 마냥 행복해했고요. 그러던 중 친지들에게 부탁해 돈을 마련하여 조그마한 개인 사업을 시작했죠. 열심히 일한 덕분인지 그런대로 순탄했습니다. IMF가 터지던 그해 저도 그 소용돌이에 휘말려 자금 압박을 견디다 못해 사채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자는 자꾸 불어나고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부도를 내고 쫓기는 몸이 되었죠. 한 달여 동안 계속되는 도피 생활,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도피 생활 중 제일 힘들게 한 건 지친 심신을 달래는 것보다 사람 없는 공허함을 달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 연락을 받았습니다. 잘 해결되었으니 집에 돌아오라고. 돌아와 보니 돈 되는 건 모두 다 경매 처분되고 아내와 자식들은 부모님과 같이 있더군요. 물론 부모님이 살고 계시던 집도 처분한 상태였고요. 눈물이 나더군요. 그토록 보고 싶던 아내와 자식들을 오랜만에 보는 감격의 눈물이 아니라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눈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집에 돌아온 전 며칠간 술로 생활을 했었죠. 견디기 힘들더군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는 용기도 서질 않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밤, 난 그날도 집 앞 공원 벤치에 앉아 현실과 미래에 대한 자기심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오더군요. 내 뒤에서 두 어깨를 감싸며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힘내세요. 이게 어디 당신만의 잘못인가요? 용기를 내서 보란듯이 일어서세요. 난 괜찮으니 아이들을 봐서라도 힘을 내세요. 순간 눈물이 핑 돌더군요. 자신도 힘든 이런 상황에 날 위로해주는 아내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난 아무 말 없이 아내를 안아주었습니다. 무슨 말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렇게 난 소리 없이 마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은 내 생에 잊지 못할 가슴 벅찬 날이었습니다. 이런 아내가 내 곁에 있는 한 아무리 힘든 고통과 시련이 따른다 해도 이겨낼 자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닥치는 대로 일하며 제기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기를 3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 비록 전세방 생활이었지만 우리들만의 아득한 보금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아이들 또한 아무 탈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물론 내가 노력한 결과도 있었겠지만 헌신적인 아내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는 일이었죠. 내게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아내요. 버팀목이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자신을 희생해가며 쓰러지는 절 지탱해 주었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도 날 더 걱정해 주었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고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내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아내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화장실에 가던 중 옆에 적재해둔 물건이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에 그만 척추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병원에 가보니 아내는 아픔에 못 이겨 거의 실신 상태였죠. 진찰 결과 하반신 마비에다 언어장애까지. 언어장애는 지속적인 물리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돌아오지만 하반신은 체념하는 게 좋을 거라 하더군요.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모든 것을 다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힘든 수술을 끝내고 아내는 서서히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아내는 의미 없는 눈물만 흘리며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신만이 알고 있는 듯 계속 눈물만 흘리더군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6개월의 병원 생활을 끝내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해야 할 자신의 운명.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집에 와서도 한동안 눈물만 흘리더군요. 그렇게 집안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는 좀처럼 가시질 않았습니다. 이래선 안 되겠다 생각하고 전 더 밝은 얼굴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아내에게 쏟았습니다. 낮은 밖에서 일하고 밤엔 집에 와서 집안일하고 애들 돌보고 심신은 극도로 피로해갔지만 힘들다거나 싫어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내 앞에서는. 점점 야위어만 가는 아내를 쳐다보면서 뒤돌아서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아내 앞에서만큼은 당당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나의 이런 당당함이 아내의 어두운 얼굴을 점점 밝게 만들더군요. 비록 휠체어에 의지하는 몸이지만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려고 애쓰는 모습이었고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어눌한 말투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는 아내를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시간, 이보다 더한 고통이 따른다 해도 전 아내를 사랑하렵니다. 아직 아내에게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지만 아내의 눈을 바라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힘든 세파에 찌들고 병마와 싸우는 세월 동안 많이 거칠해진 아내의 손을 잡아보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내 눈엔 눈물이 글썽이고 대답은 없었지만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아무 말 없이 버팀목처럼 지탱해주던 아내. 이젠 제가 움직일 수 없는 아내의 지팡이가 되어 열심히 행복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상대방이 힘들어할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사랑으로서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게 부부가 아니던가요? 진정한 삶이, 행복이, 사랑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조그마한 갈등으로 인해 등 돌리고 계신 부부들, 서로가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상대편에 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갈등은 순간이고 행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가장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껏 한번 안아주세요. 그러면 행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난 오늘도 아내의 외출을 위해 휠체어의 바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닫고 있습니다. 내가 닦은 그 바퀴로 그동안 아내가 겪어왔던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의 잔재들을 모두 밟고 지나가도록 기원하면서. 댓글입니다. 너무나 쉽게 외도와 이혼을 하는 진흙 같은 현실 속에 님 부부의 사랑은 연꽃처럼 아름답네요.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해로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슴 찡하네요. 저도 님 같은 신랑 만날 수 있을지, 님 아내분처럼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힘드시지만 꾹 참고 이겨내면 꼭 행복한 날이 올 거라 믿어요. 그리고 그만 변치 말고 님 아내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살면서 부부란 이름보다 더 큰 버팀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 분 너무 감동적이시네요. 앞으로도 쭉 행복하시길. 이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혼이 늘어가는 요즘 님과 비슷한 상황의 어떤 분은 새로운 남자를 만나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불륜을 일삼았고 그 후에 남편은 식물인간이 되어 병원에 누워있는데도 새로운 남자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새로운 남자가 자신을 멀리한다고 울더군요. 남편의 병실에서. 이기적인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이 글을 보니 아직 세상엔 믿음과 신뢰로 뭉친 부부가 많구나 하는 생각에 미소 지어봅니다. 이젠 행복한 날만 되세요. 화이팅! 새벽까지 일하고 자기 전 늘 하던 대로 습관적으로 톡을 보다가 이 글을 보았습니다. 좋은 분이시네요. 늘 지금처럼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이 있듯이
늘 첫마음 첫사랑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입니다. 저도 늘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잘 되지를 않더군요. 그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잃지 않으려고요. 저희 어머니 전신마비로 25년 투병하시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지금 님의 상황 이해가 됩니다. 저도 어머니 간호랑 일을 같이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사시고 기운 잃지 마십시오. 잔잔하면서도 너무나도 큰 감동이 밀려오네요. 정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희망과 믿음 영원히 잃지 마시고요. 서로 의지하면서 평생 행복한 일만 생기길 바래요.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많은 걸 배우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노라니 마치 우리 집의 일을 보는 느낌입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말로도 고통이 줄어들지 않는 그러한 일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나도 님처럼 느꼈습니다. 하지만 님의 그 따뜻한 마음은 아내를 충분히 행복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도 늘 힘들고 괴롭고 하겠죠.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항상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변치 마시고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해주시는 님 되시길 바라며 좋은 의학 시스템이 나와서 이렇게 척추신경 환자들도 벌떡 일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날 꼭 오겠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즐겁게 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모두의 아내는 사랑스럽습니다. 몸이 불편한 것이지 마음이 불편한 것은 아니고 몸이 불편하다고 사랑하는 마음이 식는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의 아내들이 있기에 언제나 남자들은 삶의 목적이 있으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기에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평생 따뜻하고 포근한 가정 꾸미시길 기원하며 더 아내를 사랑해주세요. 다음 사연입니다. 저는 결혼 8년 차에 접어드는 남자입니다. 저는 한 3년 전쯤에 이혼의 위기를 심각하게 겪었습니다. 그 심적 고통이야 경험하지 않으면 말로 못하죠. 저의 경우는 딱히 큰 원인은 없었고 주로 아내 입에서 이혼하자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군요. 저도 회사 생활과 여러 집안일로 지쳐있던 때라 맞받아쳤고요. 순식간에 각방 쓰고 말도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대화가 없으니 서로에 대한 불신은 갈수록 커갔고요. 사소한 일에도 서로가 믿게만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혼의 타이밍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아들도 눈치가 있는지 언제부턴가 시무룩해지고 짜증도 잘 내고 잘 울고 그러더군요. 그런 아이를 보면 아내는 더 화를 불같이 내더군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계속 싸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이가 그러는 것이 우리 부부 때문에 그런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요. 가끔 외박도 했네요. 그런데 바가지 긁을 때가 좋은 거라고 저에 대해 정내미가 떨어졌는지 외박하고 들어가도 신경도 안 쓰더군요. 아무튼 아시겠지만 뱀이 자기 꼬리를 먹어 들어가듯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이었답니다. 그러기를 몇 달. 하루는 퇴근하고 어떤 과일 아주머니가 떨이라고 하면서 귤을 사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에 다 사서 집으로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주방 탁자에 올려놓고 욕실로 바로 들어가 씻고 나오는데 아내가 내가 사온 귤을 까먹고 있더군요. 몇 개를 까먹더니 귤이 참 맛있네. 라면서 방으로 쓱 들어가더군요. 순간 제 머리를 쾅 치듯이 하나의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아내는 결혼 전부터 귤을 무척 좋아했다는 것하고 결혼 후 8년 동안 내 손으로 귤을 한 번도 사들고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거죠. 알고는 있었지만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예전 연애할 때 길 가다가 아내는 귤 자판상이 보이면 꼭 1,000원어치 사서 핸드백에 넣고 하나씩 사이좋게 까먹던 기억이 나더군요. 나도 모르게 마음이 울컥해져서 내 방으로 들어가 한참을 울었답니다. 시골집에 어쩌다 갈 때는 귤을 박스채로 사들고 가는 내가 아내에게는 8년간이나 몇백 원 안 하는 귤 한 개 사주지 못했다니 마음이 그렇게 아플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 나는 아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 신경을 전혀 쓰지 않게 되었다는 걸 알았죠. 아이 문제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말이죠. 반면 아내는 나를 위해
철마다 보약에 반찬 한 가지를 만들어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신경 많이 써줬는데 말이죠. 그 며칠 후에도 퇴근길에 보니 그 과일 자판상 아주머니가 보이더군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또 샀습니다. 저도 오다가 하나 까먹어 보았고요. 며칠 전 아내 말대로 정말 맛있더군요. 그리고 살짝 주방 탁자에 올려놓았죠. 마찬가지로 씻고 나오는데 아내는 이미 몇 개 까먹었나 봅니다. 내가 묻지 않으면 말도 꺼내지 않던 아내가 이 귤 어디서 샀어요? 전철 입구 근처 자판에서. 귤이 참 맛있네. 몇 달 만에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들지 않은 아이도 몇 알 입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직접 까서 아이 시켜서 저한테도 건네주는 아내를 보면서 식탁 위에 무심히 귤을 던져놓은 내 모습과 또 한 번 비교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걸 찾은 듯 집안에 온기가 생겨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아내가 주방에 나와 아침을 준비하고 있더군요. 보통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하느라 사이가 안 좋아진 후로는 아침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그냥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날 붙잡더군요. 한술만 뜨고 가라고요. 마지못해 첫 술을 뜨는데 목이 메어 밥이 도저히 안 넘어가더군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도 같이 울고요. 그리고 그동안 미안했다는 한마디 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부끄러웠다고 할까요? 아내는 그렇게 작은 일로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작은 일에도 감동받아 내게로 기대올 수 있다는 걸 몰랐던 나는 정말 바보 중에 상바보가 아니었나 싶은 게 그간 아내에게 냉정하게 굴었던 내 자신이 후회스러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후 우리 부부의 위기는 시간은 좀 걸렸지만 잘 해결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가끔은 싸우지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귤이든 뭐든 우리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아주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 말입니다. 댓글입니다. 많은 남편분들이 꼭 봐야 할 글이네요. 저도 올해로 17년차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위에 남편분 글처럼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떤 일이든 문제가 생기면 좋게 해결할 수 있는 결과도 있죠. 특히 부부관계에 서로에 대한 배려 가장 중요하죠. 아침부터 좋은 글 보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작은 것에 감동을 하죠. 특히 여성분. 근데 보통 남자들은 큰 것에 집착을 하는 편이랍니다. 선물을 사줘도 비싼 것을 사주고 싶어 하죠. 어쩌면 상대방보다는 나를 더 생각한 선물을 하는 편이라고 할까요? 여자와 살다 보니 남녀 간의 마음의 다리는 생각보다 길더군요. 그래도 나이가 들어가니 점점 맞출 수 있어집니다. 나는 더 여성스러워지고 아내는 더 남성스러워지고 어느 남편의 일기가 아니라 나의 일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작은 것에도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다는 걸 배우고 갑니다. 여자들은 사소한 일에 토라지고 이렇게 사소한 일에 감동받나 봐요. 아무튼 끝부분에서 눈물이 핑 도는 게 멋진 사랑에 감동받았어요. 연애할 땐 뭘 좋은 걸 함께 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해 서로에 대한 아낌없는 배려로 같이 있고 싶어 안달하다가 결혼한 후로는 뭘 좀 잘해주지 않은가 하고 받으려고만 하고 비교하고 나를 먼저 생각하며 미운 점만 보이는 듯해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남편에게 이 글을 읽히려는 것보다 제가 먼저 이렇게 해줘야겠죠. 살면서 싸울 수도 있지만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슬픈 사랑. 1988년 그의 겨울. 그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오늘은 자신의 생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그녀가 사랑하는 남편이 선물을 사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올 것이다. 남편이 무엇을 사올까? 내가 좋아하는 걸 사올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그녀는 이미 흥분해 있었다. 정말 어린애 같은 여자다. 그날 아침 출근하는 남편에게 가벼운 키스와 함께 건넨 직접 쥐어 만든 주먹밥. 남편이 맛있게 먹었을까? 혹시 모자라진 않았을까? 아내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흐뭇함에 안절부절 못했다.
그녀가 이렇듯 어린애같이 구는 까닭은 태어나 처음으로 차려보는 생일이기 때문이다. 고아원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오빠 동생으로 자랐고 현재는 누구보다 행복한 부부가 되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알기에, 서로의 약함을 알기에 어느 부부보다 행복했다. 그녀의 남편은 농하다. 벙어리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녀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다. 장애 때문에 변변한 직장을 못 찾은 남편이었지만 얼마 전부터 시작한 퀵서비스 일을 남편은 정말 좋아했고 열심히 했다. 옛날부터 자전거 타기 좋아하던 오빠는 지금도 오토바이를 탄다. 아내는 그를 위해 맛있게 만든 주먹밥을 매일 남편의 손에 쥐어준다. 남편은 주먹밥이 아니면 도시락을 가져가지 않았다. 정말 주먹밥을 좋아하나 보네. 아침에 주먹밥을 건네며 그녀가 한 말이다. 오빠 조금만 참자. 지금은 어렵지만 행복하잖아. 우리도 나중엔 더 행복하게 사는 거야. 알았지? 이내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문득 어릴 적 생각이 떠올랐다. 고아원 시절 벙어리라고 놀리며 손가락질 당하던 오빠. 아이들이 손가락질하고 놀리며 돌을 던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마냥 희죽 웃기만 하는 오빠지만 행여 나를 괴롭히려 들면 미친 사람처럼 무리들에게 겁없이 덤비던 오빠. 실컷 두들겨 맞고 날 보고 웃으며 눈가에 멍을 어루만지던 오빠. 남편은 정말 착한 남자였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시계를 보니 9시가 넘고 있었다. 7시면 들어올 사람이 9시가 넘도록 오지 않는 것이다. 그녀는 걱정이 되었지만 자기를 놀래키려고 그러려니 하고 생각했다. 그때였다. 고요함을 깨는 하이톤의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거기 김방구 씨 댁이죠? 네, 누구시죠? 놀라지 마십시오. 김방구 씨가 죽었습니다. 그녀는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한참을 멍하니 있는데 전화 속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뭐라고 했죠? 우리 남편이 죽었다고요? 농담하지 마세요. 오빠가 왜 죽어요? 제 선물 사오는 중인데. 아무튼 빨리 동산 사거리로 나오셔야겠어요. 동산 사거리. 바로 집 앞 사거리였다. 그녀는 영하의 추위인데도 실내복을 입은 채 뛰기 시작했다. 한달음에 동산 사거리로 간 그녀. 저 멀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웅성대고 있었고 길가엔 누가 쓰러져 있었다. 그 앞엔 완전히 찌그러진 낯익은 오토바이가 보였다. 그녀는 힘없이 터벅터벅 걸어갔다. 오빠 아니지? 오빠 아니지? 연신 중얼거리며. 그러나 그 남자는 정말 그녀의 남편이었다. 불쌍한 오빠의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주먹밥이 반쯤 얼어 있었고 동그랗게 눈을 뜬 얼굴에는 밥풀이 잔뜩 묻어 있었다. 입 주변에 처량하게 밥풀들이 붙어서 얼어붙고 있었다. 남편의 눈가엔 두 줄기의 선명한 눈물 자국이 나 있었다. 아마도 죽기 전에 흘린 눈물인 듯 했다. 오늘은 아내의 생일인데 빨리 가야 하는데 하며 흘린. 또한 아스팔트 길에는 온통 생크림 케이크, 처참히 널려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갖고 싶어하던 부서진 머리핀과 함께 옆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다. 식사할 시간도 없어서 오토바이를 타며 주먹밥을 먹다가 사고가 났대. 너무 불쌍하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녀는 기절할 것만 같았다. 죽어있는 남편의 얼굴이 너무도 불쌍했다. 그때 그녀는 남편의 오른손을 보고 끝내 울고 말았다. 남편의 오른손엔 사랑해라는 뜻의 수화가 그려 있었다. 벙어리였던 남편이 죽기 직전 아내를 위해 남긴 말이다. 한참을 울었다. 갈기갈기 찢어진 남편을 붙들고 한참을 울었다.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일찍 온다더니 꼭 선물 사가지고 온다더니. 한참을 우는데 한 남자가 말을 건넸다. 남편의 회사 동료였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따돌림을 받았단다. 같은 직원끼리 옹기종기 모여 맛있게 먹어야 할 도시락 대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주먹밥을 몰래 먹던 남편. 오늘은 눈이 온다고, 길이 위험하다고 제일 먼 배송지만 골라 남편을 시켰다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한테 따돌림을 받으며 외롭게 지냈던 남편은 갈 때도 이렇게 외롭게 간 것이다. 그녀는 남편을 끌어안고 이렇게 말했다. 오빠, 우린 이 세상에 어울리지 않는 부부인가 봐. 우리 같이 잘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자. 그러면서 그녀는 남편의 손에 쥐어진 주먹밥을 떼어내며 오빠 그렇게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었어? 이렇게 주먹밥을 먹어야 할 만큼 힘들었어? 혼자 죄진 사람처럼 숨어서 먹을 만큼 힘들었던 거야? 그래? 오빠를 이렇게 만들 정도로 힘든 거야? 그리곤 남편을 꼭 껴안은 채 한참을 눈물만 흘리며 그렇게 있었다. 사람들은 남편을 여환실로 후송하기 위해 그녀를 부축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남편과 한 손을 맞잡고 한 손엔 사랑한다는 수화를 그린 남편의 손에 똑같은 사랑이라는 표현으로 남편의 손과 곧게 포개어 있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은 언제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하게 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래간만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위에 있는 글을 읽어내려가는 순간순간마다 어찌나 가슴이 아파오던지 이 세상에 저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다시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새기게 되었답니다. 사랑, 아무런 조건도 이유도 없는 무조건적인 순수한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러한 사랑이 소중히 여겨지고 그러한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세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썰닭입니다. 오늘은 감동적인 이야기 3편을 준비해봤어요. 막장 시어머니, 배우자의 불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더 재밌긴 한데 지금 제가 저런 걸 녹음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감동적이거나 슬픈 이야기들은 글들이 많이 없어서 아마 며칠 못 갈 거예요. 뭔가 하고픈 말들이 많았는데 다 까먹었네요.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